이번 시간에는 3D 생성 모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먼저 3D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전반적인 개요를 진행하겠습니다. 3D 생성 모델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3D 형상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3차원 객체나 장면을 생성하고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인간이 디자인하거나 설계해야 했던 3D 객체들을 생성 모델을 통해 자동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여러 산업에서 혁신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개발에서 어떤 3D 생성 모델은 캐릭터나 혹은 무기, 배경과 같은 다양한 아이템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이를 통해 게임의 시각적인 품질과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3D 생성 모델은 이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서 환경을 빠르게 제작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 좀 더 복잡하고 사용자 경험에 맞는 배경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의료 분야에서는 3D 생성 모델의 MRI나 CT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장기나 신체 부위를 3D로 재구성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또 건축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서 3D 생성 모델을 통해 가상으로도 공간을 설계하고 시각화할 수도 있고요. 가구의 배치나 공간 디자인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또 3D 생성 모델은 어떤 이런 제품들의 제조 과정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자동차, 항공기 등의 부품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거나 또는 최적화된 디자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3D 생성 모델은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요. 앞으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3D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므로 엔지니어링 분야부터 가상현실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3D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3D 데이터를 표현하는 주요 방식을 보면 그게 복셀, 메시, 포인트 클라우드, 또 이번 실습 시간에 다뤘던 SDF 데이터 등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방식은 데이터의 구조나 표현 방식, 그리고 처리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은 먼저 복셀 같은 경우는 3D 공간을 작은 정육면체 셀로 나누고 그곳의 물체의 형태를 나타냈습니다. 각 셀은 해당 공간이 채워져 있는지 혹은 아닌지의 여부를 나타내며 이미지를 많이 다뤘었을 텐데 그 이미지의 3D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데이터 구조로 각 공간을 일정한 셀로 분할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직관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복잡한 형태도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고요. 강력하게 시각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MRI나 CT 스캔 의료 영상에서 좀 사용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메모리가 크게 요구가 되는데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n의 세제곱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메모리나 계산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이 높아야지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레졸루션을 높일수록 이런 메모리가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메쉬 데이터는 물체의 표면을 삼각형이나 사각형 등의 어떤 폴리곤으로 구성된 면으로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주로 3D 모델링에서 사용되고 있고 표면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표면을 좀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게임이나 그래픽 혹은 산업체 등에서 메쉬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복셀에 비해 저장 공간이 좀 덜 필요해서 비교적 복잡한 형태도 좀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 특정 부분의 폴리곤을 세밀하게 조작할 수 있어서 좀 정밀한 모델링이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좀 3D 객체를 구성하는 폴리곤의 어떤 수와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또 복셀과 마찬가지로 좀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또 물체의 표면만 표현하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구조나 볼륨과는 좀 관계가 없기도 합니다. 그 다음 포인트 클라우드는요, 3D 객체를 일정한 밀도로 찍힌 어떤 점들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스캐너나 라이다와 같은 어떤 센서로 얻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되는데요. 이제 좀 표현이 간단합니다. 왜냐면 단순히 이렇게 좌표의 집합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가 이 3차원 공간의 좌표값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좀 빠르게 이런 복셀이나 메시보다는 좀 메모리가 적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장면의 캡처도 가능하고요. 대신 이제 표면 표현이 그저 이렇게 점이라서 점 간의 어떤 연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부드러운 표현을 표현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보통 산업체 같은 경우는 메시나 SDF로 사용을 하는데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의 경우 이런 후처리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습 시간에 사용했던 이 SDF라는 것은 물체의 표면에서 각 점까지의, 그러니까 좌표값까지의 어떤 거리를 기반으로 3D 객체를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값이 0인 곳이 표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의 값은 보통 물체의 내부, 또 양의 값은 외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 물체의 표면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내부와 외부의 구분도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또 요즘에는 이 SDF를 압축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왔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도 메모리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또 표면을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어 좀 복잡한 3D 객체도 높은 해상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복셀이나 메시와 달리 직접적으로 시각화가 조금 어려워서 조금 구조를 또 포인트 클라우드처럼 변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드 디스턴스 펑션은 주어진 3D 공간 내의 점에 대해서 그 점에서 물체 표면에까지의 거리를 반환하는 일종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구체가 있으면 이 구체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어떤 반지름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 함수 값이 0이면 음수 0이면 이 표면이고, 또 음수이면 해당 점이 내부를 표현하게 되고, 또 양수면 이 외부에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실습 시간에서 직접 구조를 한번 코드를 이용해서 실행까지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D 생성 모델은 2D 이미지 생성 모델의 발전과 함께 좀 중요한 연구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왔는데요. 초기에는 2D 이미지 생성 모델들이 주로 연구되었다가 최근 들어서 점차 3차원 공간에서의 물체와 어떤 장면 생성을 목표로 하는 3D 모델들도 등장하고 이 분야도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3D 생성 모델의 발전 과정을 간단히 요약해 보았는데요. 먼저 2016에 나온 3D 겐 같은 경우는 2D 겐의 구조를
3D 공간에 적용한 최초의 모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2D 이미지를 다룰 때 저희가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그 2D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3D 버전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고 3D 복셀 컨볼루션 레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 레이어를 이용해서 그 3차원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큐브 형태의 복셀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이 모델은 이제 초기 3D 생성 모델 연구에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단순한 구조로 3D 물체를 생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셀 형식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좀 계산 비용이 높고 이렇게 해상도가 여기 보면 64죠. 레졸루션이 좀 낮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복셀 기반은 좀 이런 해상도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Deep SDF라는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SDF를 사용해서 3D 객체를 표현한 모델입니다. SDF는 앞에서 설명했었죠. 어떤 함수로 물체의 형상을 더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Deep SDF는 기존의 어떤 복셀 방식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좀 높은 해상도의 3D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모델은 3D 객체의 어떤 변형을 매끄럽게 해서 인터폴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다양한 물체의 생성이나 변형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널프라는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 방법은 앞에서 말한 어떤 복셀이나 SDF 또는 앞서 얘기했던 3D 데이터 형식이 아니고요. 어떤 트레이싱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 2D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3D로 다시 렌더링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훈련되는 거는 실제 어떤 3D 데이터는 아니고 3D 데이터를 여러 각도에서 본 2D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거를 만약에 다 학습을 하면 여러 각도에서 어떤 3D 포인트를 모델이 얻을 수 있게 되고 이거를 다시 렌더링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널프도 한창 나왔을 때 되게 VR이나 AR 또는 어떤 3D 표현 방식의 주요한 모델로 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앞에 2D 이미지 분야에서도 얘기했듯이 디퓨전이 최근에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요. 3D도 이런 3D 디퓨전에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디퓨전 모델을 이렇게 3D 생성에 적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이제 노이즈를 추가한 뒤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해상도의 3D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모델에 3D 확장을 하면 3D 물체의 어떤 디테일한 표현과 높은 해상도를 보장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자연스러운 3D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가 많이 나왔듯이 텍스트 투 복셀이나 텍스트 투 SDF 그래서 텍스트로부터 이렇게 3D를 생성하는 것까지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4개의 논문을 조금 더 자세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겐은 이제 그 기본적인 구조는 겐과 동일하게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이렇게 두 개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는데요. 저희가 이미 이 2D 겐에 대해서 이전 시간에 좀 자세히 배웠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D 겐 또한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가지고 같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이 3D 복셀 컨볼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걔네 학습 과정은 일반적인 2D 걔네 학습 과정과 동일한데요. 제너레이터는 판별기를 속이기 위해 더 현실적인 3D 물체를 생성하게 되고요. 또 판별기는 이러한 물체가 또 실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3D 겐이 2D 겐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3D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복셀 그리드를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생성하는데요. 기존 2D 겐 모델이 이미지에서 2D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반면 3D 겐은 이 3차원 복셀 데이터를 학습하고 생성하기 위해 3D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3D를 2D와 마찬가지로 표현하고 생성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제너레이터는 마찬가지로 어떤 레이턴트 벡터에서 노이즈로부터 이렇게 복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만든 결과물들이고요. 근데 레졸루션이 보면 이게 또 옛날에 나온 논문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굉장히 작아요. 또 3D다 보니까 아마 이 정도 레졸루션이 아마 최선이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딥 SDF가 나왔죠. 딥 SDF는 3D 물체 표면을 나타내는 어떤 사인드 디스턴트 펑션 자체를 학습해서 3D 모델을 생성하고 복원하는 모델입니다. 이 딥 SDF의 주요 특징은 우선 SDF는 이 각 좌표에 대해 SDF 값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데요. 이 네트워크는 주어진 좌표, 이 코디네이츠라는 이 3차원 코드와 또 레이턴트 코드라고 하죠. 이 레이턴트 코드를 이용해서 이 레이턴트 코드에 맞는 이 좌표 값의 SDF 값을 내뱉게 됩니다. 레이턴트 코드에 물체가 잘 인베딩 되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하면서 3D 데이터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학습을 하는 요 수식을 보면 먼저 이 클램프라고 있죠. 이 클램프는 표면 0이죠. 즉 SDF 값이 0인 지점 주변 값들만 잘라서 좀 이용한다는 건데요. 사실 3D 물체는 표면에 해당하는 값이 이 표면 주변의 값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더 중요한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생성물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클램프를 이용해서 이 표면 근방의 데이터만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딥 SDF의 손실함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고요. 이 값은 이 모델 자체의 목표가 되겠죠. 목표는 이렇게 값을 넣었을 때 이런 SDF 원하는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예측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디스턴스 값과 모델의 아웃풋이 우리 SDF 값과 같아져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레귤러라이제이션 항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시면 Z가 레이턴트 코드고요. 이 값은 이 레이턴트 코드의 값이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학습된 딥 SDF는 물체의 표면을 매끄럽고 좀 고해상도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봤던 복셀처럼 3D 공간을 격자 구조로 나누지 않고 이런 연속적인 공간에서 물체를 표현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형상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널프라는 논문인데요. 널프는 Your Radiance Fields for View Synthesi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널프는 앞서 얘기했던 다른 데이터들 3D 데이터 말고 3D 형상이지만 이거를 좀 2D의 어떤 씬으로 구분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3D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어떤 씬을 효율적으로 렌더링 하는데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3D 물체나 환경을 좀 고해상도로 렌더링 할 수 있어서 좀 컴퓨터 그래픽스나 3D 재구성 분야에서 좀 중요한 기술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이 널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보시듯이 어떤 실제의 세계의 3D 장면을 모델링해서 기존에 촬영하지 않은 새로운 시점에서의 장면을 볼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3D 스캐너 등을 이용해서 앞서 소개했던 3D 포인트 클라우드, 메시 복셀 등으로 표현했지만, 이 너프는 이런 3D 객체를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보는 장면을 생성하는 어떤 새로운 뷰 기술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널프의 입력은 이렇게 5차원의 어떤 벡터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먼저 어떤 3D 공간의 좌표, 그쵸? 좌표와 그때의 광선의 방향을 세타 파이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떤 이렇게 바라봤을 때의 어떤 이미지가 드러나겠죠? 이 포인트에서 이 방향으로 봤을 때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봤냐의 이 이미지를 학습하기 때문에 이 모델이 나오는 어떤 출력 값은 이제 이 지점에서의 RGB 값이죠. 색상과 시그마인데, 이건 시그마는 투명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얼마나 투명하거나 불투명한지, 그리고 색상 값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값들은 볼륨 렌더링 과정에 활용이 되고요. 이런 값들이 다양한 위치에서 예측된 색상과 밀도를 누적해 최종적으로 이렇게 화면에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미지가처럼 나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3D로 이렇게 돌려보면 렌더링 과정을 통해서 3D로 또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단점도 있는데요. 훈련이나 또 렌더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속도가 좀 느린 편이고, 또 정적인 장면에 대해서만 성능이 좋고, 또 좀 다양한 시점에 한 객체에서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다양한 시점에 정말 많은 장면으로 이루어진 훈련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프 같은 경우도 결과물을 보면은 퀄리티가 항상 좋지만 않고요.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거를 산업에 적용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퓨전 SDF는 이제 텍스트 투 쉐이프 복슬라이즈드 디퓨전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텍스트로부터 3D 형태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디퓨전이 이렇게 각광받으면서 3D 디퓨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방법은 이제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 SDF를 이용해 먼저 3D를 표현하죠. 근데 이거를 로컬 패치 단위로 표현하는데요. 패치는 이제 이런 블럭이나 이미지, 복셀이나 이미지처럼 2차원이나 3차원을 조각조각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컬 패치로 이렇게 분할하고 이 과정을 어떤 그 인코더를 통해서 임베딩해서 어떤 레이턴트 그 복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디퓨전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또 2D 디퓨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와 마찬가지로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고요. 그럼 학습은 다시 반대로 그렇습니다. 학습 방법은 2D랑 똑같고요. 이 노이즈에 된 거에서 노이즈를 점차 제거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노이즈 제거하는 학습을 하는 유닛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뷰넷도 여기 왼쪽에 자세히 보시면 2D 디퓨전과 다른 점은 이제 2D가 아니라 3D 복셀을 처리하는 유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D 유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마치고 나면 그 2D 디퓨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이즈를 주고요. 노이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노이즈를 점차 제거해 나가는데요. 여기는 텍스트 투 그 복셀이기 때문에 노이즈뿐만 아니라 어떤 텍스트 인풋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또 텍스트만을 처리하는 어떤 임베딩 값이 있고요. 그래서 텍스트를 어떤 벡터화해서 임베딩한 값과 이 노이즈가 같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노이즈가 점차 제거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대로 학습이 되면 노이즈가 완벽히 제거되면 우리가 원했던 패치가 임베딩된 어떤 Z의 형상이 나와 있고요. 이걸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다시 패치로 변환을 하고 이거를 매칭 큐브를 통해서 다시 어떤 SDF나 메쉬로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퓨전 SDF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고해상도의 3D 형상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텍스트 기반으로 다양한 3D 형상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이나 디자인, 게임 등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 디퓨전 모델의 특징이 좀 안정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더 효율적이고 일관된 학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디퓨전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2단계에 걸친 이런 복잡한 훈련 과정이 좀 거쳐야 되고요. 이에 대한 좀 자원과 시간은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모델이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형상에 좀 적합하다고 합니다. 또 더 복잡한 장면이나 어떤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